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23강 제3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4.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그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전 단계에서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토지 등 소유자들이 만든 추진위원회입니다. 그 조합을 왜 설립을 하냐면 그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을 하려면 시장 군수 또는 그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로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조합을 토지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이 아니다 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조합이 그 주택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이런 거 할 때는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지만 거기 역시도 조합을 설립해서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왜 만든가?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전 단계입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을 설립을 하려면 먼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정비구역이 일단 지정 고시가 돼야 됩니다. 자, 조합을 만들려면 정비구역이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고 했습니다. 지정되고 그 지정된 게 고시가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하는데 만약에 주택 재건축 사업이 아닌 지역에서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사업 시행 결정을 얘기한다. 결정 고시를 얘기하는데 일단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고시된 후에 그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여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만들어 자기들이 뽑아야겠죠. 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몇 명? 5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5인 이상이 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이 되고 플러스 이들만 있어갖고는 안 되고 이들이 뭘 만들어야 되냐면 운영 규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앞으로 이러이러한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라는 이 운영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운영 규정도 위원장 포함 5명 이상이 위원들만 찬성해서는 안 되고 그 해당 지역, 해당 정비사역 구역 내에 그 사람들, 그 토지 등 소유자죠. 그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2분의 1 이상이죠.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 운영 규정에 동의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동의를 해야만 뭐가 되는 것이다? 이 추진위원회가 바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들면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시장, 군수에게 승인 요청을 해야 돼요. 승인 요청. 그러면 시장, 군수가 위원장 포함 5명 이상이 이 운영 규정하고 동의서 받은 걸 제출하면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승인을 받고 나서야 뭐가 되는 거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아직 조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그럼 이 추진위원회는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냐? 뭔가 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 추진위원회를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 업무. 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비사업. 자, 정비사업을 하는데 조합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정비사업 컨설팅 업체들입니다. 이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어요. 선정. 왜냐하면 이 재건축 쪽이나 또는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만 모이다 보니까 관련 법들을 잘 몰라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도. 그래서 이런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로부터
도움을 받아라 이겁니다. 그거를 조합이 설립되고 바뀌는 너무 시일이 촉박하니까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전문 관리업자 선정해서 도움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언제 받아야 되면 이 승인을 받은 후, 자, 승인 후에, 조합 설립 추진의 승인 후에 경쟁 입찰 방법으로, 경쟁 입찰을 중요한 겁니다. 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많거든요. 많으니까 그들에게 입찰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가격에 양질의 그 전문 관리를 해주겠다는 업자를 경쟁 입찰에 의해서 선정하면 됩니다. 누가 이런 조합이 하는 게 아니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두 번째는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입니다. 조합이 정비사업으로서 시행자로서 할 때는 작성을 하는데, 지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예요. 위원회니까 사업 시행계획서를 자세히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계략적인, 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계략적인, 자, 계략. 자세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계략적인 거예요.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서입니다.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계략적인 시행계획서. 자, 계략적인 시행계획서. 자, 그리고 조합 설립 추진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조합을 설립하는 거예요. 당연히 조합 설립을 위한, 자, 조합을 설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조합 설립을 하면 조합은 설립인가예요. 인가를 받아야 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단순하게 인정만,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이거는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 도장을 꽝 받아야 돼요.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를 하는 겁니다. 준비 업무 하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밖의 업무들이에요. 그 밖에 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들이 정하는 건데, 뭐 추진령의 운영 규정을 작성한다든가,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서를 증부, 도장 받아갖고 걷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증부. 그리고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든가. 왜냐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조합이 되려면 그 전 단계에서 뭘 해야 된다? 창립총회를 해야 돼. 창립총회. 뭐 이따 조금 더 나오겠지만, 창립총회를 해야만 이 창립총회의 근거에서 설립인가 신청서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업무,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든가, 조합 정관의 초안을, 조합이 됐는데 정관이 없어. 안 되잖아요. 초안을 이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안을 창립총회 때 조합원들이 찬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동의를 해주면. 그리고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들을 업무로서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추진위원회가 이제 사용 경비 같은 거 기재한 자료를 다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서류를 마련하면 조합 설립을 나중에 했으면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게 다 인계를 합니다. 근데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조합에 그대로 가요 또. 그러니까 인계가 그대로 됩니다. 자연스럽게. 큰 무리 없이. 자, 그럼 조합 설립 추진위가 이렇게 구성이 된 상태에서, 자, 조합은 어떻게 설립 인가를 받는지 그 절차를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정비사업조합의 설립 인가 및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 재개발 사업조합, 주택 재개발 사업조합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자, 이 두 조합의 그 설립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사전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설립 인가. 그리고 설립 인가를 받으면
끝으로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자, 설립 등기를 해야 됩니다. 크게 이렇게 동의, 인가, 등기 세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사전동의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플러스 이거 및입니다. 및 동시에 갖춰야 됩니다. 토지 면적입니다. 아까 소유자였고 이번엔 면적 2분의 1 이상 그러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시장 군수에게 설립인가 신청해서 시장 군수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등기. 그리고 조합 명칭에는 반드시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 조합. 자, 주택 재건축 사업 조합의 설립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알아보는 이 조합은 주택단지 안이에요. 자, 주택단지 안에서 이제 설립을 하는 겁니다. 역시 순서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돼요. 사전 동의를 받고 설립인가를 받습니다. 설립인가. 그리고 설립인가를 받으면 설립 등기를 합니다. 순서는 똑같습니다. 절차의 순서는 기본적으로. 근데 사전 동의에 있어서 동별, 주택단지 아니니까 자, 동별로 각 동입니다. 동별로 구분 소유자의 이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반수 이상이 찬성을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전체로 봤을 때 단지 전체로 본 겁니다. 단지 전체로 봤을 때는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 군수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해서 설립인가를 받은 후 역시 설립 등기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쪽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설립이 되고요. 명칭은 역시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주택재건축사업조합에 있어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동의 요건도 있죠. 그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어떤 따라 토지 면적은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및 등기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조합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합에서 요즘 최근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이제 투기 과열지구의 조합이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투기 과열지구니까 투기를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투기 과열지구의 조합.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 최근에 잘 나오는데, 자, 이 투기 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재건축 조합원이 된 사람들, 토지를 양수한다든가 건축물, 이런 것들을 매매 증여를 통해서 양수받은 사람은 조합 설립 인가, 중요한 건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상관이 없는데 인가 후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 때도 괜찮아. 그러나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양수를 통해서 토지나 건축물 등을 물려받은 거예요. 돈 주고 샀다는 얘기죠. 돈 증여받았다든가 양수한 자, 이 사람들은 조합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양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가 없어요. 설립 인가 전에는 조합원이 가능해.
그러나 인가 후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예외가 있죠. 예외. 이 양수자라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는. 어떤 경우냐면 돌아가신 경우. 그럼 봐줘야지. 상속. 이런 경우. 또는 이혼. 이혼해서 위자료를 받았어. 이런 경우. 자, 이러한 걸로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양수자 역시 이때는 가능합니다. 조합은. 그러나 매매라든가 매매라든가 증여 이런 경우에는 조합설리 인가 후기 때문에 이 양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매매나 증여를 통해서 양수를 했는데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돈 날렸는데 보상해 줘야죠. 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이런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이 사람들 양수자들에게 줘야 돼요. 뭘로 하냐면 현금으로 청산합니다. 현금으로 청산합니다. 즉, 이 사람들이 주택이나 건물이나 토지를 매수했다면 그 매수한 값을 그대로 쳐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청산해. 그래 이 사람들이 불만이 없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이 양도한 자가 양도자 중에 양도자가 있고 양수자가 있는데 원칙은 양수자가 해당이 안 돼. 조합원이. 근데 예외적으로 이 양수자를 조합원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 양도자에게서 원리를 찾아요. 어떤 이 세대원이 세대주 포함해서 근무 또는 상업상의 사정으로 아니면 질병 치료, 학업, 결혼 이런 걸로 세대원 전을 이사 가는 경우 그거 봐줘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양수자는 인정해 줍니다. 조합원으로. 또는 상속에 의해서 취득을 해서 상속한 집으로 옮길 때 이 조합설리 인가 후 주택을 파는 경우 그것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해외를 이주하는 경우 또는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으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 양수자를 조합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거로 꼭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 조합의 위원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조합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정비사업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합은 위원장 하나, 그리고 이사와 감사로 구성이 됩니다. 조합은. 그리고 이사의 수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합니다. 3명 이상. 감사는 1명에서 3명으로 하고. 자, 근데 토지 소유자 등이 만약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합니다.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자, 그리고 조합은 이렇게 총회를 해야 됩니다. 자, 총회. 어떤 경우에 총회를 하냐면 조합장, 이 위원장이 조합장입니다. 자, 조합장. 자, 요 한 명은 바로 조합장이에요. 조합장이 직권으로 또는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 자, 조합장이 직권으로 하든가 아니면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소집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의원회 같은 경우가 있는데 조합은 또 대의원회를 둘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합원이 워낙 많을 때 대의원회를 둡니다. 대의원회를 둘 때 대의원회의 의장은 누구냐면 바로 조합장이 의장이 돼요. 조합장만이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겸직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회 의원이 될 수 없어요. 나머지는. 그리고 이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수가 100인이어야 돼. 100인 이상. 100인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이제 또 둘 수가 있는데 두어야 합니다. 그때는 100인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둬야 되는데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일 때
그리고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합니다. 10분의 1. 그런데 이 대의원들이, 자, 이 대의원들이 100명이 넘을 때, 100명이 넘을 수 있어요. 10분의 1이 100명이 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 즉 조합원은 1000명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10분의 1 이상으로 하니까. 그럴 때는 그 100인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10분의 1 범위 안에서 그 10분의 1 100인이 넘을 때는 100인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외에 그 시장 군수 또는 시장 군수가 지정한 그 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 그때는 조합이 필요 없죠. 그 대신 주민대표회의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그때는 조합이 아닌 경우에. 자, 주민대표, 시장 군수,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거나 또는 시장 군수가 지정한 뭐 주택공사 등 이런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정비구역 안에서. 자, 이렇게 주민대표기구를 주민대표회의라고 그러고, 주민대표회의는 그 구성을 볼 것 같으면 5인 이상 25인 이하로 합니다. 5명 이상 25명 이하로 하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각각 1명씩 둡니다. 하고 그 감사는 이제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둡니다. 자,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은 5명에서 25명 사이고, 이 안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두고 따로 감사 1명에서 3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표회의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세의 동의로서 구성하고, 이걸 구성하게 되면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시장 군수가 승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대표회의가 성립이 되면 이 주민대표회의하고 주민대표회의 그리고 세입자, 이 둘은 사업 시행자에게, 이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가 이 사업 시행자들에게 어떤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의견 제출. 즉 사업 시행자가 하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는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나왔냐 하면, 이 규정이 철거민들, 상가 같은 거 철거를 하면서 그 철거민들에 대한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없이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탑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시위하다가 경찰이 강제 진압하는 과정 중에서 서울에서, 어디라고 말씀 안 드려요, 그 사고가 나서 많이 돌아가셨어요. 억울한 죽음들이죠. 아주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책이라고 나온 게 딸랑 요거야, 진짜. 아주 깝깝한 겁니다. 이거는 이 부동산 학도로서 우리들이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고, 이 세입자 부분이 그 서민들에 대한 대책, 그거는 좀 더 고민을 해서 더 완벽한 제도가 나오도록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학자들이. 자, 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데, 뭐 건축물 철거에 관한 사안, 첫 번째가 그 건축물 철거할 때 세입자들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반영하여야 한다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어. 내용이 선언적인 의미만 좀 있어요. 그렇지만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법률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개정을 통해서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 6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건축물 철거, 두 번째는 이제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토지 및 건축물 보상에 관한 사항, 뭐 세입자에 대한 그 주거 이전비 등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비 부담에 관한 사항,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 자격에 관한 사항, 뭐 그 밖에 정비 사업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들이 사업 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6가지 사항 같은 거는 쭉 여러분들이 읽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오늘 부동산공법 제23강 제3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그 3번째 시간으로서 조합 전립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